매주 월요일은요,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이익원 지점장님 오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지금 뭐 올랐다 내렸다가 지금 뭐 약보합인데 오늘 그 시장 상황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9월 장이었죠. 그 9월 급락장에서 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감익, 실적 추정치가 하락하는 감익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 리스크, 유동성 위기까지 반영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9월 이후에 그동안 물가가 먼저 잡히느냐 아니면 뭐가 하나 터지느냐, 신용 리스크에 해당하는 이벤트죠. 물가가 먼저 잡히느냐, 뭐가 터지느냐의 줄다리기 속에서 물가가 먼저 잡히는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적인 판단에서 우라가미 군이오의 주식 4개론,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중에서 저는 현재 국면을 역실적 장세의 막바지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고요. 중립 금리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한 달이라도 CPI가 꺾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연준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최종 금리를 상향할 명분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실물 경기보다 더욱 안 좋은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내년 2분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실적 장세의 특징은 경기와 실적은 본격적으로 둔화되지만 주가의 하락 속도는 오히려 둔화가 되고 또는 반대로 반등을 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는 이미 역실적 장세 이전인 역금융 장세에서 주가가 선반영 하락했기 때문에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같은 현상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게서부터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제시했던 비트그로스 가이던스에 비해서 실제로 3분기에 그 비트그로스는 쇼크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보통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제공하는 이 비트그로스 가이던스는 수요를 감안한 그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보수적으로 제시한 비트그로스도 3분기에 달성을 못했다라는 것은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수요가 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에 따라서 내년에 이익 추정치는 더욱더 하락했지만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대로 상승하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역실적 장세의 막바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에 금리 인하, 즉 다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그 보여지는 차트와 같이 코스피는 21년 6월부터 이어져 오던 하락 추세대 상단을 1년 5개월 만에 돌파했습니다. 이 하락 추세대 상단이 2,400포인트 부근이죠. 이제 2,400포인트는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안도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는 9월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월의 하락분을 절반 정도만 만회를 했습니다. 보통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 매수세 중심으로 대형주 먼저 바닥을 잡고 이후에 개별 종목 키맞추기 확산이 일어나니 코스피 대비해서 덜 오른 코스닥의 키맞추기도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자, 역실적 장세의 막바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흐름도 들어봤고요. 오늘 그 혹시 소개해줄 종목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이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대표적인 스마트폰용 부품 업체죠.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본업 위기 속에서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고요. 본업 또한 바닥 시그널을 보인다라는 게 한 줄 평입니다. 파트론 대표적인 스마트폰 부품 업체인데 사실 본업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의 수요 위축으로 계속해서 전방 산업의 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용 모듈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주가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증가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장 모듈 신사업 외에 센서, 전자담배 같은 스마트폰 외의 매출 비중이 23년도에는 4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는 기존의 저마진이었던 스마트폰용 부품을 약점을 보완하는 마진 개선 요인이고요. 또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멀티플을 적게 보유했는데, 이 스마트폰 외에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라면 멀티플 증가 요인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카메라 모듈 부진한 반면에 센서와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매출로 증명을 했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부진은 카메라 모듈로 이어졌는데요.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22% 감소했지만, 센서 모듈은 전분기 대비 110%, 전년 동기 33% 증가했습니다. 전장용 카메라 매출 또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도 22년 2분기부터 매출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 외에 또 다른 분야로 이제 매출을 또 기대하고 있는 오늘 파트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내년은 전장과 센서가 가장 큰 성장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웨어러블에 적용된 온도 심박 센서가 갤럭시 워치 5에 공급되고 있고요. 이미 3분기 때 877억 수준의 높은 매출액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 갤럭시 S23의 출시일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경기나 주가를 보더라도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수요도 저점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적과 영업이익률이 곧 이제 멀티플과 관련된 요인이죠. 실적과 영업이익률이 올해를 바닥으로 23년 이후에 24년, 25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의 영업이익률은 4.36%, 내년에는 5.57%, 내후년에는 5.85%. 이러한 마진 개선은 앞서 말씀드린 전장과 센서가 주요 포인트라고 다시 강조드리겠고요. 과거에 전장 부분의 마진 개선으로 NCNX의 매출 믹스 개선으로 성장 스토리가 18년도에 10,000원에서부터 21년도에 60,000원까지 상승세가 있었죠. 이러한 NCNX의 매출 믹스 개선의 성장 스토리를 파트론에서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략적 종목은요. 이익원 지점장님과 파트론에 대한 소개와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이익원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